안녕하세요. 마지막 화예요. 제가 정말 본방사수한 드라마가 얼마만인지 몰라요. 근데 지금 사실 제가 다운로드 받아보고 뭐 이런 거에 대한 아이디도 없고 넷플릭스도 안 가입돼 있는 아직 그런 유저라서 제가 정말 본방사수했거든요. 2022년도에 진짜 희귀한 캐릭터예요. 근데 실제로 우리가 이걸 찍기 위해서는 보고 와야 되기 때문에 재방송 기다리는데 시간이 안 맞잖아요. 그래서 제가 정말 본방사수한 정말 오랜만의 드라마다. 한 중고등학교 때 이후로 처음인 것 같아요. 본방사수까지 한 거. 우리 이번 화 뭐부터 얘기해볼까요? 라운에 대한 민사소송이 이제 시작되는 걸로 나왔죠. 개개인들이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개개인들이 이제 민사소송을 제기하게 되죠. 그런데 그 인정되는 액수가 굉장히 작고요. 실제로 어떤 사례에서는 이번 우리 드라마 사건과 유사하게 유출이 됐던 거는 맞는데 자기 컴퓨터에만 잘 갖고 있었던 거예요. 뭐 외부에 그 정보가 나가거나 유출로 인한 추가 피해가 있었던 것이 아니다라고 봐서 민사적인 배상 책임은 인정이 되지 않았던 사례도 실제로 있습니다. 그거 궁금했었거든요. 어쨌든 개인정보가 거기 그 서버에서 나오기는 했는데 뭔가 외부로 유출되진 않았다. 그러면은 손해는 없다고 보는 겁니까? 그러니까 손해 부분에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거 보면서도 원고들이 패소하잖아요. 그때 빨리 이제 취하를 안 하고 어떻게 패소까지 갔지? 했는데 사건이 어느 정도 진행된 후다 보니까 원고가 취하를 하고 싶다고 해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야 되죠. 설마 서치가 동의 안 해줬어요? 안 해줬겠지. 왜냐면 이겨야 그래도 소송비용 부담이나 이런 게 있으니까. 태수미의 아들이 자기가 해킹했다는 걸 자수를 하고 그게 사실은 그 공동대표 중에 한 명으로부터 사주를 받아서 내가 해킹을 했고 개인정보를 빼내서 그 형한테 다 줬다. 그래서 외부로 유출되지는 않았다라는 걸로 이제 사실관계가 정리가 됐죠. 우리 요거에 대해서 하나씩 얘기해보죠. 자수 얘기부터 해보는 거 좋을 것 같아요. 왜 자수, 우리가 왜 드라마에서나 영화에서나 뭐 자수해라 이렇게 많이는 들어봤잖아요. 본인이 이제 수사기관에다가 경찰서에 가가지고 내가 이런 잘못을 했습니다라고 말하면은 그 자체로 자수가 성립을 하는 거죠. 그런데 다만 경찰에서 연락을 받고 자진 출두했는데 이렇게 조사를 받다가 사실 제가 했어요 라고 말한 건 자백이죠. 그건 자수랑은 구분이 된다는 점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또 하나 뭐 자기가 직접 제 발로 수사기관에 갔지만 나는 억울하다 또 다투고 나서 나중에 또 범행을 시인한다고 하면 이건 또 자수가 되지 않는다는 것까지 설명드리면 될 것 같아요. 자수는 탈북 여성 케이스에서 나왔지만 이제 계양심 사건에서 감형 사유가 되죠. 감경 사유가 되기 때문에 자수를 좀 적절히 활용하시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기는 해요. 그리고 자수와 관련돼 가지고는 어떤 특정 형사사법 영역에서 계도기관 같이 그러니까 자수특별기관 이렇게 해가지고 자수 창구를 열어줄 테니 그 죄를 고백할 사람들 알아서 오시오 이제 이렇게 하는 경우들도 사실 있어요. 예를 들어 대표적으로 마약 사건이라든지 그때 자수하면은 좀 봐주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좀 더 사회를 한번 정화하자. 이번 케이스에서는 근데 지금 민사소송 재판에서 자기가 일종의 자수를 한 거잖아요. 이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 재판부에서 자수의 효과 자체를 따질 수는 없는 거고 그래서 증언으로 처음에 채택하지도 않죠. 민사 절차에서는 최성현 군의 죄 그리고 최성현 군이 그 죄에 대해서 자수를 했다. 그 자수의 효력이 어떻다 이런 것을 지금 이 사건 민사재판부에서는 판단할 권한이 없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냥 이렇게 넘어가는 모습을 그 드라마에서도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죠. 이번 화가 또 시대상을 잘 반영하고 있다고 느낀 게 해외에서도요 굉장히 유명한 그런 대기업, 글로벌 기업들을 공격하는 미성년자 해커 집단들이 있어요. 이번 화에서도 미성년자 고1이 이렇게 해킹을 했는데 정보통신망법에 따라서 저장된 DB 장치에 부정한 방법으로 접근하면 5년 이하의 징역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고1이라 지금 미성년자로 나오죠. 처벌 안 받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 물어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지금 민사법에서 말하는 미성년자랑 형사법적 미성년자가 좀 완전히 다르게 운영되고 있죠. 민사법에서는 만 19세를 기준으로 성년이다, 미성년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형사법에서는 만 14세를 기준이라고 사실 생각하면 되죠. 만 14세 미만은 형사 미성년자라고 보는데 거기서 한 번 더 만 10세 미만은 아예 어떤 처벌도 받지 않게 되죠. 근데 이번 케이스에서는 고1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사실 일반 형법이 적용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서 소년법이 적용될 수도 있는 케이스고 굉장히 큰 사건이 벌어졌기 때문에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제일 걱정을 해야 되는 사람은 사실 태수미죠. 좀 엄청난 배상 책임을 하셔야 되는 자력이 충분하시니까 하겠지만 미성년자들이 처벌을 안 받는다 이렇게 딱 끝나는 게 아니에요. 미성년자가 형사처벌을 면했다는 것과는 별개로 이들의 불법 행위에 대해서 손해배상 책임은 당연히 부담합니다. 자녀가 저지른 불법 행위에 대한 배상 책임은 그 친권자가 지기 때문에 태수미 변호사가 빼박 그 배상을 다 해내야 되는 법적인 책임이 발생하죠.
근데 저는 이 회사가 너무 화가 날 것 같아요. 그 공동대표 너무 나빠요. 음. 공동대표 중에 그 한 명이 이렇게 나쁜 짓을 저지른 거잖아요. 이러면 뭔가 회사에서 이 사람한테 책임을 부여야 되는 거 아닌가? 불법 행위를 해가지고 해킹을 하고 그로 인해서 정말 많은 손해를 끼쳤기 때문에 회사 입장에서는 요 이사 개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법인과 대표이사의 관계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까요? 우리가 이제 주식회사라는 곳은 이사회를 두고 있잖아요. 우리 드라마에서 나왔어요. 이사회 분들이 이렇게 딱 엑스트라 분들이 나오셔가지고 막 굉장히 멋있게 뭔가 말씀. 드라마마다 나오잖아요. 네, 이사회와 지초. 하시는데 김주혜 변호사님이 특히 이런 이사회 운영이라든지 이런 것들 많이 해보셨을 것 근데 같아요. 저 이사회 주통 이렇게 세팅하고 이런 담당자 했었거든요. 진짜 큰일이에요. 진짜 회사에서는 엄청 큰 이벤트죠. 그렇겠다. 네, 진짜 엄청 어떻게 큰 보면 일. 회사의 주인들이 갑자기 회사에 납치는 거잖아. 그렇죠. 근데 그 납치는 거를 뭐 갑자기 납치면은 적어도 뭐 준비가 덜 됐다 싶겠지만 아주 제대로 작정을 하고 날짜를 잡아서 납치는 그런 날이라고 볼 수 있죠. 저희가 상담하는 많은 경우에 이런 질문을 정말 많이 하세요. 이제 법인과 어떤 금전 거래를 하신 거예요. 뭐 납품을 했다거나 돈을 빌려줬거나 했는데 그 법인이 뭐 파산을 해버린다거나 아니면은 깡통이 돼버린 거죠. 그럴 경우에 대표이사의 개인 재산에 집행을 할 수 없냐. 결국은 사실 나랑 회의를 한 사람은 대표이사고 계약서에 사인한 사람도 그 대표이사 도장 찍고 막 그런 거잖아요. 그게 되게 재밌는 게 이런 큰 회사들은 안 그렇지만 진짜 1인 회사들 이름만 주식회사들인 경우 많기 때문에 법인과 이렇게 거래를 한 경우엔 당연히 법인 인감을 찍어야 되는데 그야말로 대표이사 막 개인 도장 찍는 경우도 많아요. 대표의 생각을 알려주는 거죠. 대표는 그냥 그 회사가 자기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거네. 사실 100% 자기 돈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 대표이사와 법인은 완전히 별개의 사람인 거예요. 예를 들어 저랑 신명진 변호사와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신명진 변호사한테 진 빚을 제가 갚을 이유는 법적으로 없잖아요.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법인의 채무를 대표이사한테 달라고 할 수가 없죠. 근데 이제 아까도 신명진 변호사가 방금 얘기했듯이 사실상 그 개인과 다를 바 없다. 그냥 김하영이랑 신명진이랑 다를 바가 없다. 이런 기준에 부합을 한다면 이 법인을 사실상 종이 쪼가리로 쓰고 있었다. 이런 부분을 공격을 해가지고 대표이사 개인 재산으로 책임을 져라. 이렇게 하는 예외적인 경로도 있긴 있습니다. 결국 결론으로도 얘기하고 가야죠. 모두 해피엔딩이에요. 맞아요. 저 결론에서는 이 부분이 제일 인상적이었던 게 우영우 변호사가 태수미를 찾아가서 저는 흰 고래 안에 있는 웹불 고래예요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저는 이게 이 드라마의 핵심 메시지인 것 같아요. 어떤 내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소수자로서의 그 감성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 우영우가 정명석, 최수연, 동그라미, 털보사장 이런 사람들이 없었으면 진짜 그냥 이상하기만 한 변호사가 되었을 텐데 이 같이 이 사람 옆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환경이 되어주는 거잖아요. 바다가 고래에게 환경이 되어주듯이 우리가 사람들이 서로에게 환경이 되어준다는 생각해 봤을 때 나는 최수연이 될 기회가 있었을까? 그런 생각 해보게 되는 그 장면이었어요. 우리가 서로에게 그런 친구들이 돼주는 것도 중요하겠다. 러브라인도 다 완성이 됐습니다. 결국 준호 씨와 잘 이어졌고요. 우리 최수연 변호사와 우리 범인우 변호사도 범인우 변호사가 그래도 개과천선 한 것 같아요. 좀 착하게 지금 같이 잘 놀고 있어요. 이들의 러브라인은 약간 완벽하게 결말이 난 건 아니지만 만나는 것 같아요. 근데 만나기로 한 것 같아. 정명석 변호사님과 이은지 배우님 그 케이스에서도 그만둔지 안 뒀는지가 좀 애매한 상태로 나왔죠. 정명석 근데 제 변호사님이 생각엔 정명석 변호사는 못 그만둘 것 같아요. 건강을 잃었으면 좀 더 편한 데로 옮길 수 있어야지. 근데도 그 험바다에서 일하는 거에 약간 중독돼가지고 결국은 욕하면서 계속 다닐 것 같아요. 솔직히. 모두가 다 화합해서 우리 털보 사장님 가게에서 정말 손님이 한 명도 오지 않는 건물주 아닐까? 그렇지 않고서 아무래도 저희는 케이스 많이 보니까 임대료 감당하실 수가 없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건물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까지 그 해보면서 우영우 변호사가 정규직이 됐더라고요. 맞아. 그 저희가 얘기. 정규직. 이전 화에서도 얘기했지만 사실 로펌에서는 정규직이라는 개념이 없거든요. 모두가 계약직이고 계약을 갱신하는 거고 재계약에 성공한 거고 제가 보기엔 재계약에서 사이닝 보너스라던가 그 외에 패키지를 좀 두둑하게 챙겨받지 않았을까. 이 퍼포먼스가 너무 좋았거든요. 그리고 모두 다른 우리 최수연 변호사, 범인우 변호사도 재계약은 무난히 성공하지 않았을까 생각해봅니다. 맞아요. 네, 그럼 오늘 저희 우영우 16화까지 다 달려왔어요. 우리 너무너무 우리도 수고했고 구둥구둥 너무너무 재밌었고 구독자분들한테도 너무 감사하고 이제 저희가 우영우 리뷰 16화까지 이제 이렇게 마무리 해볼 거고 마지막 한 편 이제 저희가 이호집 변호사 채널에서 우영우 리뷰를 하면서
전체적으로 느꼈던 느낌이나 그리고 댓글로 남겨주셨던 것 중에 저희가 막 찡했던 거 이런 것들도 말씀드려보고 댓글로 질문 주셨던 거 답변하는 컨텐츠를 이어서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그거까지 보시고 저희 이웃집 변호사 채널 앞으로도 많은 관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